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서도 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30년가량 잔뜩 공을 들인 사업이고 또 그 가운데 10%를 뚝 떼어서 이 태양광에 할애하는 만큼 피로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전라북도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는 것인지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 절차 가운데 하나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얼마 전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육상 제외하고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발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설비 용량은 2.1기가와트고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22년까지, 2단계는 2025년까지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행될 것인지도 좀 함께 볼 건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사업 허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역 이용 협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 환경 영향 평가, 공사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가운데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마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현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전라북도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는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14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런 것은 사실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할지도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가는 길이 과연 옳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수기가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실증하기 위한 R&D 센터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진행돼서 조금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테스트 베드라든지 파일럿 시스템 같은 걸 먼저 좀 해보고 갔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시기가 2025년, 22년까지 1단계, 25년까지 이제 완전 2단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바로 이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환경영향 평가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환경영향 평가 자체도 그게 이제 과연 빨리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본인들 사업을 본인들이 주로가 공유수면 이런 부분은 다 본인들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없고요. 환경영향 평가만 환경부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작은 대개 20-30메가와트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도 이미 유수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현재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다녀가시고 해서 이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또 과거의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점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까요? 경험도 없고 한데. 과연 이런 환경영향 평가가 이런 수상 태양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정도의 국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 전체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질 문제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만금이 막혀서 이 수산 자원에 엄청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것인지 예.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가 굉장히 또 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이런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 케이스가 국내외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그래도 계략적으로나마 어떤 식의 수상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 아마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수상 태양광 설치 앞쪽에 뭐 가토제를 쌀 것이냐, 부유식 방파제를 쌀 것이냐, 뭐 최소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그 환경영향 평가가 되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러한 그 대체적인 그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환경 평가가 될 것이다. 예. 따라서 환경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지 예. 않으면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다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밀어고 붙이기식으로 강행될 가능성까지 다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좀 될 그렇죠. 수 있겠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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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하는데 이게 새만금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하느냐도 사실은 초반부에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느 지역에 되는지 좀 위치 문제 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좀 자료를 좀 먼저 볼까요? 애초에 처음에 이게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뭐 조금 나눠져 있지만 저기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2번, 3번, 4번 지역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 주로 많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만나는 십자형 도로 부근에 주로 많이 되는 건데 저게 애초에는 처음에는 그 새만금의 노른자 땅이다. 그래서 저기다 하면 되겠느냐라는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처럼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된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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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한 부분만은 좀 조정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예. 예. 그러면 저기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 모든 계획이 현재 새만금의 MP 플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예, 마스터 플랜. 예.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 이런 곳에는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예. 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저는 또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중심은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고 예.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들이 또 중심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는 조류에 맞춰서 볼 때 훨씬 더 잘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보다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동용 의원님도 혹시 이 부분 그 위치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치 문제는 사실 그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선정해 놓긴 했지만 예. 바로 뭐 내년도 6월 이후면 새만금 수질 2단계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예. 그랬을 때 이제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구체적인 논점이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위치의 가변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해수유통이 되었을 때 수상태양광의 위치가 변경 없이 과연 가능할 거냐 또는 어떠한 보조나 보완이 필요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바로 앞에 저희들 앞에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해수통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짚어보기로 할 텐데 해수통 여부에 따라서 위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이 위치가 아까 이제 그 노른자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노른자위가 맞거든요. 예. 지금 새만금 개발 계획은 2007년에 100% 농지로 하는 걸로 됐다가 2008년에 바뀌고 그 계속 그때부터 바뀌어서 2017년 마지막 변경이 됐는데 하도 이게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번에 도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사실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걸로 지금 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은
2041년까지 20년을 일단 보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2041년에 이제 끝나고 그때 가서 철거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예. 사실 기가와트급이 넘는 발전소를 철거할 때는 그때 기가와트급이 넘는 발전소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어딘가에는 또 그게 건설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에서 지금 첫 번째 육상 그 발전소 며칠 전에 이제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 그 위치 바로 저 산업용지거든요. 굉장히 노른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300메가와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보시는 이제 2번 신설 2번 용지 저기도 산업용지입니다. 산업용지에도 지금 그 주민도 거주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5만 명 이상 거주하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번, 4번은 국제 협력 용지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국제 업무 도시가 들어와서 저기 한 7만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걸로 돼 있는 데거든요. 저게 이제 일단 태양광으로 덮이게 되면은 2041년까지는 매립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원래 매립이 다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가 원래 해수로 놔두는 데가 아니고 매립을 해서 육지화 하도록 돼 있는 데를 지금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 사업 자체에서 이제 매립을 20년 동안 안 넣은 걸로 된 거예요. 한 전체 그 매립 용지의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게 매립도 계속 느리고 매립을 해도 당장 그 용지를 쓸 것이냐. 지금 이제 농업 용지로 한데도 지금 연기 때문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태양광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마치 도민들한테 시혜를 베푼듯이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크게 변동이 있으니 도민들께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지금 아까 방금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지금 농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거기엔 전라북도가 손도 못 대고 대부분 대기업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동안 20년이면 제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때 가서 만들 땅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가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고 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자.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0년 후에 땅을 만들어야 되니 여기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기업 유치시키는 것도 하지 말자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전라북도가 손해보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지 못하고 몇십 년 후를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28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고방식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고 애매하면서 욕심만 내는 이러한 플랜을 전라북도가 버리지 않는 한 전라북도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20몇 년 동안 얼마나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발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건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자꾸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을 짚은 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제 진실하게 솔직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교수님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하는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주민한테 설명한 자료를 보면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여기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년 후에도 그러면 그 시설 다 뜯어내고 거기다 매립할 거냐? 이 문제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조 의원님?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문제를 좀 나눠봐야 된다.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 앞서도 말했지만 30년 동안 그 아무런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도민들한테 환상과 신기를 부어 넣어주었는데 그럼 앞으로 또 20년 동안 매립만 하다가 그런 것으로 계속 전락시킬 거냐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럼 새만금에 최소한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추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20년 후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된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적어도 신재생 에너지의 단초를 열어가는 이 사업 측면에서 약간 임기응변식 대응이 있었는데 20년 후에 반드시 이걸 철거해야 되고 새만금에 또 다른 사업을 놓아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예. 저는 여전히 새만금이라고 하는 9.3%의 범위에 있는 이 태양광 그 사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 어쩌면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반드시 20년 후에는 새만금의 태양광 전체 다 없애고 다른 사업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의 여지가 참 많은 부분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전라북도와 군산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내면서 경제적 효과를 좀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내용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예, 총 투자가요, 4조 6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지고, 1년에 한 160만, 총 누적 160만 명 건설 인력이 투입되고, 기자재죠, 모듈이라든가 띄우는 물체, 부유체 같은 기자재에 2조 5천억 원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뭐 저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건데 건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제적 효과를 불어넣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 지금 자료에 기초해서 보면 뭐 4조 6천억 160만 명 연임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모듈 생산업체 뭐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몇 가지 더 보완돼야 될 거는, 핵심은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국내 또는 동아시아에서 적어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에 대해서 연구비 용역 정도는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2020년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올 것으로 저는 현재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새만금 이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약 30% 직접 투자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연리 7% 정도의 이익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직접 이익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직접 이익이 그 정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준이고, 세 번째로 이제 핵심은 투자 유치형을 정말 잘 유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투자 유치형을 해서 1,400메가가 투자 유치형인데, 지금 일부 새만금청에는 이 투자 유치형의 형태를 새만금 준설투를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도 일부 노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준설이나 매립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이고, 이 투자 유치형은 반드시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적어도 5,000명이든 3,000명이든 2,000명이든 되는 기업 유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실제 이 태양광 사업이 연관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거다. 여기다 플러스 하나만 더 해주면, 지금 뭐 알리백 산업단지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데, 알리백 산업단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새만금이다. 그러면 저희가 산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정부가 똘똘 뭉쳐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알리백 전용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만들어낸다면 새만금 지역에 이보다 더 큰 산업 유발 효과는 없을 거라고 단기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리를 좀 하자면,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알리백 빼고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5, 6조 원의 직접 이익 또는 또 투자 유치형, 이 말씀은 나중에 지역 상생 방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와 더불어서 좀 클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광과 뭐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된 뭐 제조업이라든지 연구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덩어리로 붙어야 제대로 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조시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겨우 몇 개 지금 제가 알기로
겨우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투자 협약을 맺었다든지 일부 입주 계약을 맺은 한 두세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아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사나 이런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투자 이익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여기에 새로운 4차 산업단지 만드냐인데 아까 가끔 이제 뒤에 한 번 더 얘기 되겠지만 아리백 같은 것은 지금 23개국 한 185개 기업,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 BMW,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케이스를 보면 그 삼성전자하고 LG가 배터리를 쓰는데 BMW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BMW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아리백을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써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못 하니까 LG화학이 이 BMW랑 그 사업을 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 내에서 보면 아리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안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직거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산업 전기보다 에너지가 비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리백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 신재생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한전도 여기서 나온 전기를 다 가져가서 팔지 못하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수 없는 좋은 기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이 지역에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전북은 계속 뒤처져서 쫓아가는 데에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앞서가는 전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을 새만금에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등등등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의 방안으로 알리백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100%를 쓰겠다는 자발적인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오면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어서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왜 안 할 거예요 정부에서는? 전체 정부로는 한전이라는 게 한전이 이 거래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증명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법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는 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전라북도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만약에 전국에서 할 수 있게 됐을 경우에는 전라북도보다는 다른 곳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또 다른 또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이 지역에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알리백 적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어쨌든 알리백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관련된 기업들 유치하는 뭐 성적표라고 할까요? 어떻게 어느 정도 점수 매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꽤 점수 높다고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규제 프리 지역 존을 설정하는데 전라북도 또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에 사실은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확실하게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체들을 이쪽으로 모아달라. 그리고 규제 풀어달라.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발전단지화하고 발전단지화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익이 건설 기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되게 세계적인 추세가 태양광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은 지금 부유식 태양광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해수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다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 같으면은 서해에다가 중국이 거의 대부분 쓸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만금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해수하고 담수가 섞여 있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또 독특한 지역이고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큰 게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럼 이제 이런 거 장점을 단순하게 발전 지역으로서만 쓰지 말고 여기에 이제 연구시설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효과가 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게 부족하지 않냐. 근데 아리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아리백은 지금 현재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기업들이 그 에너지 사용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데가 태양광 지금 폴리실리콘 제작하던 군산의 OCI 같은 데가 지금 다 이 동남아시아로 간 이유가 한국에서의 전기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리백 적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완책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미래에 우리가 비전으로서는 맞지만은 지금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클러스터 만드는 데는 좀 전라북도가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새만금에 투자 의사를 밝힌 업체가 제가 좀 꼽아보니까 한 4군데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고요.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하나 보태면 1,400메가와트 앞으로 이제 수상 태양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업 투자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기업 투자는 이제 요즘 이번에 이미 정부에서도 아리백을 추진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인정,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인정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업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녹색 요금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자금 이런 걸로 이 특구에서는 낮출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입장은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어려운 거를 이길 수 있는 데가 앞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점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한테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백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만들려는 기업들이 지금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제들이 있겠지만 선도적인 발상, 창의적인 발상을 가져야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해수유통 문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사실 방조제를 다 막아놓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수유통이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 놓고 보면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이게 태양광 사업이 이게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른바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뭐 플랜 B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이기는 뭐하지만은 해수유통 되는 것도 감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나쁘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게 될 때는 전체 매립 사업 자체가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새만금 개발이 너무 먼 곳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이 수질이 개선되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2020년에 가서 이제 내년에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근데 이 공사가 이제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22년도에 1단계 완공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내부 개발 투자 유치형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다시 새만금 내부 개발하는데 이제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면은 좀 아마 한수원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조정 문제는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해주셨고요. 만약에 해수유통이 된다고 하면 다른 거 그냥 변화 없이 이대로 그냥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협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현재는 해수유통 안 하는 상황에서 플랜이 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는 우리는 하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수산업 피해라든지 수질 오염 때문에 부분 해수유통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최소한 준비 정도의 논의는 민간협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새만금청은 플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위에다 올려서 물어보려고 하면 위에서는 공문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런 재생에너지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좀 더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 자체를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손을 딱 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머리가 아파서 얘기 안 하겠다라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 되더라도 어떤 그 파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유속의 문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한 뭐 설계 변경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SPC를 만약에 저희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SPC를 받을 때 여기는 해수유통 없이 하는 거를 고려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해수유통이 되면 거기서는 전부 이제 또 분명히 보상을 요구하겠죠. 피해 보상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뭐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새만금청과 이 정부의 모든 입장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해수유통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그동안 30년 동안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을 한 번에 정부가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될 거냐까지 고려한 계획을 정부가 세운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정면 위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도 사실 그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 전라북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에 해수유통이 되었을 때 갖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들어왔던 특수목적법인들이 만약에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담수로 전제로 한 수상태양광 계획을 세웠는데 해수유통 결정 나면 이 피해액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액을 누가 그러면 계산해서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 소지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전라북도가 나서야 된다. 왜 뒤에 자꾸 빠져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수유통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냥 담수에 설치했던 태양광 시설과 달라서 피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분 해수유통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데 지금 설치한 시설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유통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고가 높아진다든지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또 염도가 높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사후 약방만격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이시네요. 아마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해수유통이 결정 나면 설계를 다시 하는 그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 지역 상생 방안에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전라북도 지역에게 유리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역 상생 방안 좀 결정된 거 있어서 잠깐 소개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태양광 발전 중에서 얼마나 지역이 참여할 수 있나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500메가와트 전체를 다 주민과 또는 전라북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전체의 14메가와트, 한전이 하는 개통연계형은 90메가와트, 또 새만금 개발청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투자 유치형에는 140메가와트, 다 합쳐서 전체의 31%를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방식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예,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1년에 연수익률이 7%로 돼 있고 15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채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도 관심사인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 시공할 때 지역기업이 전체 100% 가운데 40% 정도 참여하면 배점을 최대해 주겠다. 지역기업의 참여를 충분히 시공할 때 이끌어내겠다 이런 거고요. 지역에서 생산된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여 항목에 이제 점수를 반영하겠다. 이런 건데 일단 개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한 7% 수익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수익을 좀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번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이 민관 협의회에서 합의된 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 부분은 사실 정부 사업에서 그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고 정부가 적어도 성의 있게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답변한 건 사실이다. 다만 저희는 현재 31%의 지역 주민 참여의 채권 참여 방식을 선정해 줬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50%면 60%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정 수익이 나야만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 판단은 31% 정도 되면 적정한 채권 참여 비율을 확보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 외에 그러면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그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제안 드린 게 뭐냐면 전라북도에 적어도 500억 이상 되는 어떤 그 환경복지재단 같은 걸 좀 조성하자 이 수익금의 일부를 반영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접 수입 비해당자에 대해서 적어도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는 환경 개선을 필요한 어떤 전라북도 차원의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도 좀 유리하게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한 기금 조성, 그것도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렇게 조금 그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좀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앞으로 좀 보십니까, 조 의원님? 그러니까 지역 기업이 그 공사 과정의 컨소시엄으로 40%를 의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건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기업에서 적어도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결과가 뭐냐면 첫째 이 사업을 제시한 전년도 10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새만금 지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3대 비전 제시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였었냐면 군산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적어도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두 번째로는 국가 에너지 전략이 뭔가 변화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 세 번째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적어도 새만금 사업 전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단초로 마련하겠다. 이 정도인데 첫 번째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군산 지역 업체가 이번 컨소시엄사에서 한 군데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발공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지역기업 40%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역에 있는 1군사에 준하는 그 건설업체한테 거의 40% 전액을 거의 다 주고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로 거기에 좀 가까운 분들 몇 개 업체들을 끼웠고 심지어는 건설업이나 전기 사업자가 아닌 무슨 다른 일반 생각지도 못하는 회사들이 컨소시엄사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좀 적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 군산 시민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최윤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지역 기업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방안은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지역 기업들이 이 정도 이제 지금 제시된 수치만으로 보면은
뭐 많이 고려했지 않나 하는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 육상태양광은 이제 사업자 선정을 이미 했고 여기 수상태양광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 때에 공고에 보게 되면 지역업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고일 전날까지 지역의 주소가 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정보가 빠르면 빨리 이전하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자재라고 하는 것도 공고일 전날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제 정보에 민감한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이전했다가 사업 떨어지면 다시 또 원위치했다가 다음 공고 날 때쯤 되면 또 왔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고 이제 지역에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번 할 때는 더 면밀하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이제 핵심이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 모듈하고 그다음에 부유체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토목 건설 공사, 요거 유지 보수 요런 거가 되게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부유체 이런 것들은 그냥 군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아예 여기서 틀을 잡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의 이 사업비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에 이거 합의하면서 1단계 합의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합의를 좀 말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뭐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청에서도 이번 1단계 그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고 본인들도 한편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드러나니까 개선의 의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특히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태양광 이 태양광 100메가 사업 중에 1,500억 중에 전기 태양광 관련된 돈이 약 8,900억 정도 들어가고 토목 비용이 한 6,7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건설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전기 태양광 업체가 대여섯 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도급이 적어지고 원청 시행을 하면서 사업 내용과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모 사업에 들어가 있는 군산 전라북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가 거의 40% 다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 태양광 사업은 전체 하도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보완할 것이다. 또 보완 반드시 해야만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돼서 지역기업 40%의 의미가 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차 합의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이 이면에 따라서는 지금 전라북도 업체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자꾸 밖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는 정말 부실한지 안 한지 평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아주 실망스럽지는 않죠. 아주 뭐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실망스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개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보장을 공고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전라북도하고 새만금청의 법적인 해석이 달라서 그런 문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의 전라북도 기업들의 조금 이익이 되도록 길은 좀 열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 허술한 측면도 있다. 이거 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말씀 듣다 보니까 새만금에 30년 동안 공들여서 10%를 할애해서 하는 이 사업 아직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전라북도가 바라던 대로 저는 전라북도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